그런데 그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 페이지. 봐봐요. 대검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하지 않았어 날짜로 이렇게 해놓고 아니 시간 단위로 적용하고 이제 그 뒤로 갑자기 일선청에는 날로 산정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위임설법한 것, 해석으로 법을 창조한 것 지금 검찰도 같이 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네네. 그럼 즉시항고하면 되는데 왜 즉시항고를 안 즉시항고 합니까?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자,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 판단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마음대로 지금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과거 법무부의 입장을 뒤집어가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게 검찰한테 그 해석과 결정 권한, 최종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네, 다만 그것은 일반 국민이었으면 당신 그거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해라 했어야죠. 자, 과거 사례 위헌 결정이 났던 사례들 보면은 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했던 겁니다. 네, 했습니다. 맞죠? 네. 피고인이 직접 한 거죠. 아니 법원에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니까 하는 것이니까. 피고인이 예. 기본적으로 법원이 자, 그다음에 위헌 제청을 다음 했습니다. 페이지 보여주시죠. 보면 과거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3번 이상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거 이제 구속이 풀려났으니까 했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도 즉시항고 기간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즉시항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대검에서 입장은 이제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 기회를 주시면. 네. 수사 지휘하십시오. 장관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즉시항고 해라라고 지휘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잠깐 2분 정도만 말씀을 좀. 차관님, 네. 시간 드릴게요. 근데 답변을 하실 때 다른 것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왜 즉시항고하지 않냐 하면 위헌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지금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럼 거기서 막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하게 되는지. 아니, 네네. 그거는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이다 아니다 헌재에서 판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위헌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 판결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건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거기 앉아가지고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해버려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런 답변 태도 하지 마시라고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장래효지만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00% 해당 재판부는 위헌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 법률에서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헌이 됩니다. 지 부장 판사도 아리까리 애매모하니까 상급심에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봐라. 그 얘기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해라. 그리고 법원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그 지기현 부장 판사도 위헌 상한 걸 모르고 상급심하게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아니, 결정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부분은 다투고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현재로서는 석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 취소가 법무부 상당하다고 되어 차관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 내가 들었다시피 법원 판결은 부당합니다. 근데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법원 판사도 됐다가 헌재 재판관도 됐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아니 이 부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로서는 자 그리고요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백보 청보 양보해서 시간 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석방 조치하고 판사가 즉시 재수감해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숙의 혐의자는 사형 아닌 무기 중죄이기 때문에 보석도 안 돼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저는 그 부장 판사도 매우 유감인 것이 백보 청보 양보해서 날짜가 도가했다 할지라도 구속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도가돼서 잠시 석방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건이 유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수감합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미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도 구속 적부심도 다 구속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법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판사끼리. 그리고 더 모든 걸 떠나서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그 내란 속의 피의자가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석방됐어요. 그러면 국민들 생각에서 그게 잘된 일이에요? 검찰이 잘못했든 법원이 잘못했든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정상이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뻣뻣이 앉아가지고 잘못한 게 뭐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잘못한 법에 따라서 판단한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되겠어요? 적절하죠. 법대로도 안 따랐잖아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